그리고 우리가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긍정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라입니다. 대부분 너무 건강 염려증에 걸려 있거나 또는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이 결국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같은 치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통해 가지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면 뇌 구조가 변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장시간 보게 되면은 뇌의 앞쪽 부분인 전두엽과 그리고 뇌의 척두엽 부분인 기억센터라고 알려지는 해마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요즘에 숏폼 형태의 유튜버들도 많고 이런 숏폼 콘텐츠 소비가 많은데요. 이런 숏폼 콘텐츠의 소비가 특히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짧고 자극적인 정보만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은 뇌는 깊이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중력과 판단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활성도가 낮아지게 되고 또 기억을 담당하는 이 척두엽의 해마 부위에 회색질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되면 판단력 저하가 생기게 되고 또 즉흥적인 감정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기억력 감퇴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처럼 어린아이부터 노년층까지 스마트폰을 장기간 사용하는 일이 많아지는 만큼 디지털 치매가 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수면 부족이 뇌세포를 죽인다는 말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나요? 네,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뇌를 깨끗하게 세척해주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글림프 시스템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데요. 이때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과 같은 독성 단백질, 즉 치매 유발 물질이 제거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런 노폐물이 뇌에 쌓여서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또 뇌세포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매일 한두 시간씩 부족한 수면이 누적되게 되면은 뇌는 점차 손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잠이 보약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신경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진짜 뇌가 줄어드나요? 네, 실제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뇌의 구조가 변하게 됩니다. MRI 촬영으로 보게 되면 스트레스가 누적된 사람은 감정센터로 알려진 뇌의 편도체가 커지게 되고 또 기억센터로 알려져 있는 해마가 위축되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게 되면 기억센터인 해마의 신경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게 되고 또 신경이 살아나는 신경의 재생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 결과 기억력 저하가 오게 되고 우울감이나 불안, 집중력 저하가 함께 나타나게 되죠. 특히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의 해백질 밀도를 감소시켜서 뇌의 물리적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단순히 마음의 병이 아니라 뇌의 노화 촉진제라고 인식하고 스트레스의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던 일만 반복하는 삶이 뇌를 가장 빨리 늙게 만드나요? 네, 맞습니다. 뇌에 새로운 자극이 없게 되면 뇌는 빠르게 늙어가게 됩니다. 매일 같은 길로 출근하고 같은 사람만 만나고 또 같은 일만 반복하게 되면 뇌는 더 이상 새로운 시냅스 연결을 만들지 않게 되죠. 즉 다시 말하면 뇌가 에너지 전략 모드로 들어가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뇌의 신경 회로가 단순화되게 되고 또 뇌의 회복 능력인 가소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작은 변화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자면 매일 지나가는 길에서 오늘은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보거나 또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거나 또는 낯선 언어를 배워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신선한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작은 변화가 뇌에는 큰 활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 부족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뇌 건강을 심각하게 무너뜨린다는데 정말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뇌보다 운동하는 뇌가 더 건강하다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처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근육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뇌를 위한 영양 공급의 어떤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으로 움직일 때 전신의 혈류량이 증가하고 또 그 덕분에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도 활발해지게 됩니다. 또 운동을 하게 되면은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 즉 BDNF라고 하는 단백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 물질은 뇌신경세포의 성장과 연결을 촉진해서 뇌를 젊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연구에서도 걷기 운동을 꾸준하게 한 노년층은 기억센터인 해마의 위축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또 기억력 테스트 점수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데 뇌는 왜 외로움을 싫어하나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면 뇌의 앞쪽 부분인 전두엽과 또 척두엽인 해마의 활성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 또 사회적인 판단과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부위의 회로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길어지게 되면 뇌의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또 뇌신경 세포 간의 연결이 줄어들면서 인지 능력의 저하가 가속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생각의 순환이 단조로워지기 때문에 뇌가 다양한 감정과 언어 자극을 받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가족, 친구, 사회활동이 단순한 위로나 여가가 아니라 우리의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치매 예방 약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습관,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긍정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라입니다. 저도 치매 환자를 매일 보다 보면 대부분 너무 건강 염려증에 걸려 있거나 또는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이 결국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같은 치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울증이 오지 않도록 긍정적인 어떤 정신활동이나 생활습관을 가지는 것이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인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취미활동 또는 사회활동을 통해 가지고 하루하루를 우울하지 않게 즐겁고 유쾌하고 쾌활하게 활동하는 것이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같은 우리가 치매를 막아주는 그런 신경물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일상생활 습관에서 항상 유쾌하고 즐겁고 긍정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치매 예방의 아주 핵심 열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외의 치매 초기 신호에는 무엇이 있나요? 통증의학과에서 주로 보는 환자분들이 60대에서 80대입니다. 처음엔 통증으로 진료를 보러 오셨는데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저하가 동반되어 있으신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아요. 치매라는 게 단순한 기억력 이상이 아니라 신경기능 전반의 조절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의외의 치매의 조기 신호로는요, 평소보다 통증에 굉장히 예민해지거나 수면 패턴이 완전히 깨져버리거나 감정 기복이 전보다 심해지거나 보행 속도가 느려지거나 균형 감각이 소실되는 이런 신호들이 치매의 의외의 조기 신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요, 단순히 노화가 아니라 뇌의 조절 기능 저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운동에는 무엇이 있나요?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은 다름 아닌 근력 운동이에요. 근력 운동이라 하면은 그냥 무식하게 힘만 쓰는 운동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력 운동이야말로 뇌와 근육의 협응력을 길러주는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우리가 근육을 움직일 때 생각 없이 그냥 근육을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뇌가 내 근육을 어떤 방식으로 힘을 줘서 어떻게 수축시키고 어떻게 이완시켜야겠다 라는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에 따라서 근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운동은 다르게 보면 뇌 운동과 같습니다. 그리고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마이오카인은 뇌세포의 염증을 줄여주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근육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인지 기능이 더욱더 잘 유지된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근력 운동 권장량은요, 하루 30분 기준 주 5회, 그러니까 주당 150분을 추천드려요. 가장 좋게는 200분까지 늘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환자분들이 평소 취미로 하는, 예를 들어 자전거 타기라든지 아니면 등산이라든지 이런 취미 활동으로 하는 운동을 근력 운동 대신에 이걸로 대체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주당 150분을 꾸준하게 매주 채워주려면 반드시 친해져야 하는 곳이 헬스장이에요. 우리의 뇌 기능을 오랫동안 잘 유지하려면 근력 운동도 체계적으로 오랫동안 잘 유지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사시사철 똑같은 온도로 내부가 유지될 수 있는 헬스장입니다. 헬스장에서 기구를 이용한 운동으로 안전하게 30분 주 5회 주당 150분의 시간을 근력 운동으로 채워서 뇌 건강을 챙겨주세요. 일상 속에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인데요. 만성 통증이 있으면 치매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성 통증이라는 것은
우리 뇌신경 회로를 굉장히 피로하게 만들고요. 뇌신경 기능을 저하시켜요. 그리고 치매의 위험을 높입니다. 자, 어르신들 보면 어때요? 아픈 걸 나이 탓하면서 치료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프다. 근데 무릎 연골 주사를 그냥 안 맞는 거죠. 나이 들어서 어차피 다 따라서 그런 건데 연골 주사 그냥 안 맞을래 하면서 안 맞으시는 분이 많은데 이런 거 정말 안 좋다는 거죠. 또는 허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파서 막 다리까지 저린다. 그러면 적절한 주사 치료를 받고 나서 재활 운동을 하면서 허리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주면 통증을 훨씬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생각하면서 어차피 나이가 들어서 이런 거지 어쩌겠어 하면서 치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런 통증들이 만성적으로 유지가 되면 결국에 치매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들,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것들, 무릎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연골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아주면 안 맞는 것보다 훨씬 더 무릎 통증이 줄어들 수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6개월 간격으로는 보험도 다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세세하게 좀 챙겨주면서 관리해 주시는 게 정말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통증을 방치해서 밤마다 아파서 제대로 못 자겠다, 이런 수면장애가 통증 때문에 생기고, 수면장애 때문에 우울감이 생기고, 우울감 때문에 인지기능이 저하가 되고 치매가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고관절 골절입니다. 고관절 골절이 되면 통증이 생기고, 통증 때문에 수면장애가 생기고, 수면장애 때문에 우울감이 생기고 치매가 생기는 경우가 아주 흔하죠. 그러니까 통증 신호가 작던 크던 일찍 그 신호를 포착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주시는 게 치매를 예방하는 정말 현실적인 방법이겠습니다. 반대로 치매를 일으키는 안 좋은 습관들은 무엇이 있나요? 첫 번째로는 움직이지 않는 거, 두 번째 잘 못 자는 거, 세 번째 병을 방치하는 거예요. 일단 움직이지 않으면요, 근육량이 떨어지고 뇌혈류도 떨어지면서 인지 기능은 확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수면 장애가 생기면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지면 인지 기능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지만, 수면이 부족해지면 뇌에 있는 노폐물, 대표적으로 베타아밀로이드가 배출이 안 됩니다. 제거가 안 된다는 거죠.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이면 인지 기능은 떨어지고 치매의 위험은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는 병을 방치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울증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통증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걸 어디 가서 말하기도 좀 불편하고 치료를 받자고 하니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라는 생각으로 안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한 병들이 결국에 우리 뇌의 신경 회로들을 피로하게 만들고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고 치매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넘기지 마시고요,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으시길 바랍니다. 치매 약으로 막을 수 있나요? 치매를 완전히 막는 약은 없어요. 현재 나온 약들로는 치매의 속도를 조금 늦출 수는 있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약처럼 해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근력 운동이에요. 하루 30분, 주 5회 동안 먹는 약이라 생각하시고 근력 운동만큼은 꼭 해주세요. 근력 운동은 단순히 근육만 단련시키는 운동이 아니라 뇌와 근육 사이의 협응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고요. 근육이 생성되면서 마이오카인 분비가 더 활성화될 건데, 마이오카인은 뇌세포 염증을 낮춰주고 인지력, 기억력을 모두 높여줍니다. 결국 치매를 막는 약은 헬스장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헬스장과 친해지려고 노력해보세요. 치매도 유전적인 건가요? 치매는요, 굉장히 일부만 유전적이고요. 80에서 90%는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생활 습관이 결정짓습니다. 우리 엄마가 또는 우리 아빠가 치매를 겪었으니까 나도 나이가 되면 언젠간 치매가 생기겠지. 그건 정말 틀린 이야기고요.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완전히 버리시는 게 맞아요. 혈당 관리 잘하고 혈압 관리 잘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아픈 곳이 있으면 일찍 치료를 하고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려고 하고, 이런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가족력이 있다면 내가 관리를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시작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통증학과 전문의 닥터 호우입니다. 저는 15년 전에 20kg를 감량하고 현재까지 요요 없이 유지 중이고요. 통증학과 전문의이자 비만 전문 인정입니다. 치매는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꼭 겪어야 되는 질환, 이런 게 아니라요, 매일매일 좋은 생활 습관을 꾸준히 쌓아나가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잘 자고 잘 움직이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아픈 곳이 있으면 제때 관리하고, 이 단순한 습관들이 뇌를 젊은 상태로 유지시켜 준다는 거죠. 다양한 건강 습관과 건강 꿀팁이 궁금하신 분들은 닥터 호우 채널도 꼭 구독해 주세요.